아니, 지금 서학개미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아주 쉽고 뼈 때리게 풀어드리는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분들 만나면 분위기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아이고, 코스피도 좀 오르고 살만해졌네 하며 웃으시나요? 아니면 술 한 잔 들어가면 이거 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무서워 죽겠다 하며 한숨 쉬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비상벨 소리가 하나 들려서 급하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혹시 1997년 12월 기억하십니까? 네, 그 지옥 같았던 IMF 외환위기 말입니다.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던 그 차디찬 겨울. 우리가 다시는 겪지 말자고 금반지까지 꺼내 모았던 그 시절.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1997년 12월 이후 무려 28년 만에 처음 보는 불길한 숫자가 한국은행 보고서에 찍혔습니다. 외환보유액 역대 12월 기준 28년 만에 최대 폭 감소. 이게 단순히 돈 좀 썼나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우리 가계부에 그리고 내 노후 자산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신문 기사들 보면 26억 달러 줄었다, 세계 9위다 이런 말들 나오는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딱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곳간에 있는 달러, 즉 외환 보유액이 4,2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 11월과 비교해보니 26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조 6천억 원 정도가 한 달 사이에 증발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A, 전체가 4,200억 달러나 있는데 고작 26억 달러 줄어든 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타이밍과 이유입니다. 보통 12월은요, 정부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린 돈에 이자를 갚거나 결산을 하는 시기라 달러가 좀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소폭은 1997년 IMF 사태가 터졌던 그해 12월에 40억 달러가 감소한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환시장 안정 조치에 썼다.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를 거대한 댐이라고 칩시다. 댐 안에 물을 달러로 가정해 볼게요. 달러가 가득 차 있어야 농사도 짓고 전기도 만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율이라는 수위가 미친 듯이 출렁거린 겁니다.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가치 폭락하여 수입 물가가 치솟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죠. 이걸 막으려고 정부가 댐의 수문을 열어서 아까운 달러를 콸콸 쏟아 부은 겁니다. 즉, 급한 불 끄느라 비상식량을 꺼내 먹었다는 뜻입니다. 5월부터 줄어들다가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12월에 다시 뚝 떨어진 거죠. 이게 왜 무섭냐고요? 우리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할 만큼 지금 우리 원화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김이사, 그래도 요즘 뉴스 보니까 코스피도 좀 오르고 수출도 반도체 덕분에 잘 된다던데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야? 제가 가상의 인물, 우리 친구 같은 박 부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 부장님 작년에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 좀 하셨습니다. 요즘 계좌 보니까 빨간불 들어오고 수익이 좀 났어요. 기분 좋아서 오늘 저녁에 소고기 사 드신답니다. 역시 한국 경제 튼튼해 하시면서요. 그런데 박 부장님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게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벌어서일까요? 아니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이라는 자산 가격만 부풀려진 걸까요? 경제학에는 dead cat bou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고양이도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잠깐 튀어오른다는 섬뜩한 말이죠.
지금의 주식시장 반등이나 경기지표 일부가 좋아 보이는 것이 혹시 근본적인 체력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동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전문적인 연구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1세대 외환위기 모델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환위기는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투기 세력이 공격할 때 발생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보유고를 소진하다가 결국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터진다. 지금 우리가 딱 그 꼴 아닙니까? 미국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달러 시대죠. 반면 중국과 일본은 비실비실합니다.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1,200원만 넘어도 나라 망한다 소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400원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박 부장님이 주식으로 10% 수익을 내도 원화 가치가 15% 떨어지면 글로벌 기준으로 박 부장님 자산은 쪼그라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데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달러 곡간이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털렸다는 건 정부가 이 환율을 억지로 누르기 위해 엄청난 출혈을 감수했다는 뜻입니다. 이 약발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둑이 터지듯 환율 1,500원, 1,600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시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민이라도 가라는 거냐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하고 여기서 내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저 김 이사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3계명을 드립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적으세요. 첫째, 원화 몰빵에서 탈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자산의 90% 이상이 원화로 된 아파트와 예금일 겁니다. 이건 마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트럭 짐칸에 올려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은행에 가셔서 자산의 10%에서 20%라도 달러 예금이나 달러 채권 미국 국채로 바꾸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 가치가 올라서 원화 자산의 손실을 메꿔줍니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둘째,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부동산 불패신화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외환위기가 오거나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얼어붙는 게 부동산 거래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뭐 합니까?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헐값에 내놓게 되는데요. 무리한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지금 시기엔 자살행위입니다. 빚은 최대한 줄이고 당장 6개월에서 1년은 버틸 수 있는 현금 실탄을 쥐고 계셔야 합니다. 금리가 높다고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이다가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부채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만약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보이면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겁니다. 과거 IMF 때 금리 20% 기억나시죠?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여유 자금이 있다면 대출 원금부터 갚으십시오. 빚 없으면 밥은 굶어도 잠은 편하게 잔다는 옛말, 지금처럼 뼈저린 시기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1997년 IMF의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금 모으기로 나라를 살려낸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세대 아닙니까? 지금 들리는 이 28년 만의 경고음은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비하라라는 기회의 알람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댐을 지키려 애쓰고 있지만 결국 내 집 공가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막연한 낙관론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공포에 질려 숨지도 마십시오.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오늘 당장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그 행동 하나가 5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를 것입니다. 대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열심히 살고도
가난해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박앤세일 기간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 험난한 파도를 함께 넘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